이번 시간에는 4장 1절 확률 변수의 평균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번 학기 시작할 때 어떤 자료가 주어지면 표본 자료 또는 모집단의 자료, 어떤 자료가 주어지면 그 자료에 대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리고 비율, 이런 것들을 계산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는 주어진 그 표본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정의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확률 변수라는 걸 이제 배웠습니다. 앞에 3장에서 확률 변수라는 것은 표본 공간 S 위에 정의된 어떤 함수다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러면 그 확률 변수의 값이 있을 텐데 그 값들도 우리가 평균을 계산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는 건데 정의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같아요. 같은 건데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까? 그 같은 값으로 우리가 계산한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표현될까라는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선은 평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료의 평균을 생각해 볼까요? 자료의 평균은 모집단이건 표본이건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되지요. 자료를 모두 더하고 그 자료의 크기, 즉 개수, 몇 개 있었나? 그 개수를 가지고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항상 그 개수가 n이었다면 n분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렇죠? 자료 xi를 첫 번째 자료 x1부터 n번째 자료 xn까지 다 더하고 그 개수 n으로 나눠주면 그것의 평균이다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확률 변수라고 해서 다르게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평균이란 의미를 그 유지시켜야 되니까 당연히 그 값들을 다 더해주고 똑같이 그 개수로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확률 변수일 때 어떻게 표현될까라는 걸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는가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확률 변수를 하나 가지고 올 거예요. 어떤 확률 변수를 가지고 올 거냐 하면 동전을 2번 던지는 실험을 할 겁니다. 그때 동전을 2번 던지는 실험에서 앞면의 수를 확률 변수로 정해볼까요? 그 확률 변수를 x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어요. 동전 던지기를 하면 앞면 아니면 뒷면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동전 던지기를 직접 시행을 해보면 많은 횟수에 거쳐서 던지면 그 2분의 1로 가까이 가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동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뜻으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앞면이 나올까 뒷면이 나올까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얻은 그 경험이지요. 경험적인 확률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정을 했어요. 앞면의 수를 그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동전을 2번 던졌으니까 2번 던져서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값 x는 0일 수도 있죠. 2번 던졌으니까 역시 앞면이 한 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x의 값이 1이겠죠. 2번 던졌으니까 앞면만 2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x의 값은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 x는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실험을 즉 동전을 2번 던지는 실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전을 2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걸 확률 변수 x로 준 거예요. 그럴 때 그 실험을 16번 실험을 했어요. 동전 2번 던지는 실험을 16번. 이해됐죠? 자, 그렇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얻은 결과, 경험적인 확률이 이렇게 나왔어요.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온 경우가 4번이 있었어요. 16번 중에서. 그리고 앞면이 한 번 나온 경우가 16번 시행을 했더니 7번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면이 2번 나온 경우가 16번 중에서 5번이 있었어요. 자,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동전 2번 던지는 실험을 16번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예, 4번은 앞면이 하나도 안 나왔고, 7번은 앞면이 한 번 나왔고, 5번은 앞면이 2번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얻은 결과가 있었으니까 이것의 평균을 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매 시행에서 그 앞면의 수를 재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얼마일까? 이걸 계산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평균, 우리 이제 얻은 값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자료의 값을 다 더하고 그 횟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죠? 16번 던졌으니까 당연히 횟수는 16번. 그래서 16으로 나눠주면 되고, 그렇죠? 예. 한 번도 안 나온 경우다라는 값은 x의 값이 0인 거지요. 한 번 나왔다라는 것은 x의 값이 1인 거고, 그렇죠? 2번 나왔다라는 것은 x의 값이 2인 경우죠. 그렇죠? 그렇다면 0이 4번, 그리고 1이 7번, 그리고 2가 5번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0을 4번 더해주고, 1을 7번 더해주고, 2를 5번 더해주고, 그 전체 결과를 16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0을 4번 더하겠다라는 것은 0 곱하기 4를 한 거고, 1을 7번 더하겠다라는 것은 1 곱하기 7을 한 거고, 2를 5번 더하겠다라는 것은 2 곱하기 5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다 더한 거예요. 예. 그래서 16으로 나눠주면 이제 평균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계산하는 것은 계산기가 해줍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1.0625 이렇게 되네요. 예,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소수점 아래 2번째 자리까지만 끊어서 쓸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반올림해서 쓸 수도 있고요. 버림해라 그러면 버림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주어진 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소수점 아래 2번째 자리까지만 쓰겠다 그러면 1.06으로 근사값을 취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결과가 지금 1.0625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평균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앞에 우리 자료에서 학기 초에 배웠던 것처럼 평균을 내는 방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모든 값을 다 더하고 그 자료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이 확률 변수에 있어서는 어떤 값으로 표현될까라는 걸 이제 생각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계산했던 실제 평균 16분의 0 곱하기 4 플러스 1 곱하기 7 플러스 2 곱하기 5 이 값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값은 16분의 0 곱하기 4 이 값이지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값은 거기에 더하기 16분의 1 곱하기 7 이렇게 한 거죠. 세 번째는 거기다가 더하기 16분의 2 곱하기 5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제일 앞에 있는 거 16분의 0 곱하기 4라는 것을 0 곱하기 16분의 4라고 쓰면 되겠죠? 두 번째 거 16분의 1 곱하기 7은 1 곱하기 16분의 7 하고 쓰면 되겠죠. 세 번째 항 16분의 2 곱하기 5는 2 곱하기 16분의 5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게 확률 변수 x의 평균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값이 어떤 걸까라는 걸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0이라는 값은 당연히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 x 중에 하나죠. 그렇죠? x가 0일 때라는 겁니다.
1도 마찬가지로 x의 값이죠. x가 1일 때 2도 x의 값이죠. x가 2일 때. 그렇죠? 그럼 그 옆에 0에 곱해진 16분의 4는 뭐냐라는 건데 16분의 4라는 것은 16번 시행을 했더니 0이 4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0이 4번 나왔다라는 건데 16번 던진 거니까 그렇다면 0이 차지하고 있는 확률이라는 것은 16번 중에 4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확률이 16분의 4예요. 즉 상대도수 얘기를 한 건데 이 상대도수라는 것은 확률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확률이라는 것은 확률 변수, 우리가 그 분포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0에 대응하는 확률이죠. 우리가 기호로 F0 이렇게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즉, x의 값에 대해서 fx를 계산해주는 이 방법이었죠. 그렇죠? 그때 x가 0일 때 값을 계산한 거죠. f0. 그렇죠? 그래서 16분의 4라는 것은 f0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0하고 결국은 f0을 곱한 거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 두 번째 항에서 1 옆에 곱해져 있는 16분의 7은 1이 7번 나왔어요. 16번 시행을 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1의 상대도수, 1의 확률은 16분의 7이죠. 그렇죠? 그래서 16분의 7 하는 값은 F1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마지막 항에 2 옆에 곱해져 있는 16분의 5는 2가 5번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16번 시행해서 2가 5번 나왔다? 그렇다면 2의 상대도수, 2의 확률은 16분의 5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16분의 5는 F2가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평균된 이 값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평균을 0 곱하기 F0 플러스 1 곱하기 F1 플러스 2 곱하기 F2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고 보니까 이 값은 즉 x 곱하기 fx를 계산한 거죠. 시그마 그래 놓고 우리가 xi 그리고 fxi 이렇게 주면 i라는 값이 3개 지금 이 자료가 3개 있었으니까 x가 취할 수 있는 값 i가 1부터 3까지 다 계산이 된 거죠. 그렇죠? 예. 즉 이 값 x하고 값 x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확률 fx하고 곱해서 그걸 다 더한 거예요. x 전체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평균이라는 것은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다라는 걸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결국 자료를 전부 더해가지고 개수로 나눈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산형일 때는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되니까 이제 이산형일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당연히 연속일 때는 그 구간을 아주 잘게 썰면서 대상의 수를 늘려가면서 이 값의 극한이 되는 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분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티그럴 x fx dx 이렇게 바뀌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확률 변수의 평균은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x fx를 즉 x 그 값하고 x에 대응하는 확률 fx하고 곱한 것을 x fx 이 값을 모든 x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산형이면 모든 x에 대해서 더하는 거고 연속형이면 모든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구나. 이해됐죠?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그렇다면 이제 확률 변수의 평균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 건지 방법이 나왔어요. 자료의 개수를 우리가 n이라고 했을 때 그 자료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것이 평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것하고 그 정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의 계산을 한 거죠.
예,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x, fx를 전체 범위에서 계산하는 걸로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 됐지요? 자, 그럼 정식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있을 때 그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그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 x하고 그 x에 대응하는 확률 분포, 즉 x가 발생할 확률이죠. fx, 이것의 곱을 모두 더하면 된다. 예, 이산형일 땐 다 더하면 되고 연속일 때는 적분하면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이 값을 우리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평균을 통계학적으로, 통계학 용어로 기대값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기대값이다라는 거, 우리가 얼마큼 기대할 수 있지라는 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되지 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예, 해서 우리는 그 값을 기대값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예,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나 분포의 평균이나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x의 확률 분포의 평균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 확률 분포라는 것은 결국 확률 변수의 값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런데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 S에 정의된 함수죠. 표본 공간은 어떤 확률 실험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다 모아놓은 전체 집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표본 공간 하는 것은 모집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체 집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호를 평균이라는 기호를 모집단에 사용했던 것하고 같은 기호를 쓰셔야 됩니다. 평균이 모집단에 계산될 때는 뮤라고 썼죠.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예, 표본에 사용할 때는 x바 이렇게 썼죠. 예, 그건 뒤에서 또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예, 나옵니다. 그 통계량에 대해서. 예, 그때 얘기할 거고 지금은 예, 일단 모집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확률 변수라는 것이. 그래서 기호는 뮤라고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x의 평균이다라는 뜻으로 뮤 x 이렇게 쓰는데 확률 변수를 하나만 다룰 때는 굳이 그 확률 변수를 계속 그 확률 변수가 어떻게 표기되었다라는 걸 계속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떤 것에 하는 이 x라는 기호는 제거해버리고 그냥 뮤라고 써도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확률 변수는 x야 라는 게 예, 그 혼란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딱 한 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예, 그렇다면 그냥 뮤라고 쓰면 돼요. 자, 그런데 뒤에 가서 이제 확률 변수 두 개짜리 우리 앞에서도 예, 두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예, 결합 분포를 배웠습니다. 그것처럼 또 뒤에서 또 다룰 텐데 확률 변수가 두 개다 그러면 그냥 뮤라고만 써놓으면 이게 x의 평균인지 y의 평균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이건 x의 평균이다 또는 y의 평균이다 하고 정확하게 명시해 줘야 됩니다. 뮤 x 또는 뮤 y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하나일 때는 굳이 그렇게 쓸 필요는 없다. 그냥 뮤라고만 쓰면 되겠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 통계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기대값이다라고 할 때는 expected value라는 뜻으로 예, 영문자로 e라고 씁니다. 그래서 ex 예,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mu라고 쓰는 것과 ex라고 쓰는 것은 같아요. 예, x라는 표기를 쓰고 싶을 때에는 mux 이렇게 써도 같아요.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앞에, 예, 조금 전에 앞에 페이지에서,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그때 나오는 앞면의 수를 확률 변수 x로 정했었어요. 그럼 실제 그 확률 변수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계산했던 것은 우리가 확률 변수라는 것의 평균을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을 했었죠. 경험적으로 예, 0이 몇 번 나오고 예, 1이 몇 번 나오고 예, 2가 몇 번 나왔다 이렇게 가정을 했었죠. 그렇죠? 예, 0이 4번 나오고 1이 7번 나오고 2가 5번 나왔다라는 것은 예, 우리가 기대하는 값은 아닙니다. 예, 경험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예, 실제로 이제 수학적인 확률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동전을 두 번 던졌으니까 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앞면의 수는 당연히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뒷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값은 그 평균이 2분의 1일 거다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어요. 수학적인 확률을 계산했을 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앞면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그때 마찬가지로 x가 취할 수 있는 값 x는 0이거나 1이거나 2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동전을 2번 던졌으니까 표본 공간 계산해 볼까요? 앞면이 연달아 2번 나올 수 있고 앞면, 뒷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뒷면, 앞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뒷면이 2번 나올 수 있어요. 표본 공간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죠? 예, 이 네 개에서 x가 0이다라는 것은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온 거니까 뒷면만 2번 나온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확률은 4개 중에 하나니까 F0 하는 것은 4분의 1이네요. 그렇죠? 예. HT 또는 TH라는 것은 X가 1일 때지요. 그렇죠? 표본점 4개고 그 중에 2개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F1이라는 값은 4분의 2가 되지요. 즉 2분의 1이 되지요. 그렇죠? H만 2번 나왔다라고 하면 X의 값은 2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건 4개 중에 하나니까 역시 F2는 4개 중에 하나 4분의 1이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분포를 그려봤습니다. 자, 어떻게 그려지면 되나요? X의 값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우리 확률 분포, 이 그리는 방법은 앞에서 배웠죠. 거기다가 대응하는 fx를 표로 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0일 때는 확률이 4분의 1, 1일 때는 확률이 2분의 1, 2일 때는 확률이 4분의 1.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처럼 우리 x, fx를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면 이게 평균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μ라는 값은 ex라기도 쓰고 ex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μ라는 값은 0 곱하기 4분의 1 첫 번째 거 그렇죠? 1 곱하기 2분의 1 두 번째 거 2 곱하기 4분의 1 세 번째 거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되죠. 그렇죠? 이걸 계산하면 0 곱한 것은 0이고 1 곱한 것은 2분의 1 그렇죠? 4분의 1에다 2 곱하면 역시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두 개 더하면 1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확률 변수 x의 즉 앞면이 나오는 그 수, 그것의 평균은 1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동전을 2번 던졌으니까 당연히 앞면 기대할 수 있는 그 값은 한 번이겠죠. 둘 중에 한 번은 앞면이 나오겠지 하는 걸 기대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식으로 확률 변수, 주어진 확률 변수가 연속형일 수도 있고 이상형일 수도 있으니까 아까 물론 얘기는 했지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정의를 하겠습니다. x가 그 확률 분포 fx를 갖는 확률 변수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x의 평균 또는 기대값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x가 이산형 확률 변수면 그 평균 μ는 시그마 x, x, fx예요. 즉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x 곱하기 fx를 다 더한 값이에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x가 만약에 연속형 확률 변수다 그러면 그때 평균 μ 또는 EX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x, fx를 전체에서 적분하면 돼요. 전체 공간은 인티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x, fx, dx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물론 x가 움직이는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전체가 아니고 제한된 곳에서만 값이 있고 나머지가 0이다.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문제들처럼 그렇다면 그 구간에서의 적분으로만 바뀌죠. 그렇죠? 바깥쪽은 0이 될 거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식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4.1 한번 볼까요?
품질 검사원이 7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트를 검사하려고 합니다. 예, 그 어떤 제품의 묶음 단위, 그걸 로트라고 합니다. 자, 만일 이 로트에 4개의 양호한 부품하고 3개의 불량품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이 7개 부품에서 검사원이 3개의 부품을 추출했어요. 예, 그럴 때 나타나는 양호한 부품의 평균 개수, 예, 이것이 확률 변수 X입니다. 이렇게 표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양호한 부품의 평균 개수를 구해라. 자, 그렇다면 양호한 부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로 놨을 때 그 확률 변수의 평균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계산해 보겠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양호한 부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로 두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의 확률 분포를 계산해야 되죠. 우리 계산하는 법은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양호한 부품, 검사원이 3개 부품을 꺼냈어요. 3개 부품을 꺼냈으니까 양호한 부품이 없을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많으면 가장 많을 때 3개까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X의 값은 3개를 꺼냈으니까 그 중에 양호한 부품이 몇 개냐? 이렇게 묻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X는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됐죠? 자, 그렇다면 그 X에 대응하는 확률 fx는 어떻게 될까요? 즉 fx라는 것은 양호한 부품이 X개, 그렇죠? 양호한 부품이 X개 있을 확률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확률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2장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되죠. 그런데 부품은 7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검사원이 3개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순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조합의 개수를 세면 되죠. 그래서 전체 경우는 7 컨비네이션 3. 그렇죠? 그래서 전체는 7 컨비네이션 3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양호한 부품이 X개 나왔다라고 하면 7개 중에서 양호한 부품은 4개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4개 중에서 X개를 꺼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경우의 수는 4 컨비네이션 X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3개를 꺼냈는데 양호한 부품이 X개 있었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불량품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3개 중에서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4, 3 마이너스 X개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3 마이너스 X개는 불량품이에요. 근데 불량품은 몇 개가 있었냐? 3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3개 중에서 3 마이너스 X개 불량품을 꺼내는 거죠. 그렇죠? 그 경우의 수는 3 컨비네이션 3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X에 대응하는 확률 fx를 계산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값을 가지고 이제 평균을 계산하면 되죠. 평균의 정의대로 뮤라고 쓸 거고 또는 EX라고 쓸 거고 X의 값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니까 각각의 경우마다 0, 1, 2, 3 이렇게 계산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확률 0에는 F0, 1에는 F1, 2에는 F2, 3에는 F3 곱하고 다 더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fx는 우리가 계산해 놨어요. 7 컨비네이션 3분의 4 컨비네이션 3 곱하기 3 컨비네이션 3 마이너스 x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식대로 x에다가 0, 1, 2, 3 대입하면 됩니다. 요거 지우고 잠깐만 다시 볼게요. 자, 그렇다면 x의 값이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렇죠?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0 대입하면 0 곱하기 7 컨비네이션 3분의 4 컨비네이션 0 3에서 0을 뺐으니까 3이죠. 그러면 3 컨비네이션 3 그렇죠? 1일 때는 1 곱하기 7 컨비네이션 3분의 4 컨비네이션 x 대신에 1 그렇죠? 그렇다면 x가 1이니까 3에서 빼주면 2지요. 그렇죠? 그럼 3 컨비네이션 2 됐죠? 2일 때는 2 곱하기 7 컨비네이션 3분의 x의 값에 2 대입하고 그렇다면 3에서 빼주면 1이지요. 3 컨비네이션 1 그렇죠? 3일 때는 3 곱하기
7 컨비네이션 3분의 x의 값에 3 대입하고 3에서 3을 빼면 0이지요. 그래서 3 컨비네이션 0. 예, 컨비네이션 계산하는 방법은 이미 다 팩토리얼로 계산하는 방법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해서 첫 번째 거 7 컨비네이션 3분의 4 컨비네이션 0 곱하기 3 컨비네이션 3 계산하면 35분의 1이 됩니다. 예, 두 번째 여기는 이 값을 계산하면 35분의 12가 됩니다. 세 번째 이 값을 계산하면 35분의 18이 되고 네 번째 이 값을 계산하면 35분의 4가 되네요. 그래서 각각 0, 1, 2, 3을 곱하고 다 더하면 7분의 12 이렇게 됩니다. 자, 7분의 12라고 쓰셔도 돼요. 시험 때에도 마찬가지. 예, 그런데 만약에 뭐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까지 구해라 이렇게 제시를 했다면 나눗셈 해서 쓰시면 됩니다. 계산기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7143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까지만 사용했습니다. 예, 이 정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예.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4.2 한번 볼까요? 의료기기 외판원이 어느 날 두 고객을 만나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고객하고는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70% 확률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경우 거래가 성사가 되면 그러면 $1,000를 벌 수 있어요. 두 번째 고객하고는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40%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거래가 성공하면 $1,500를 벌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각 고객과의 거래 결과가 서로 독립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그게 개입돼서 계산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외판원이 기대할 수 있는 성공 보수, 얼마를 벌 수 있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평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라고 했어요. 기대할 수 있는 성공 보수, 즉 성공 보수의 평균값, 이게 얼마냐라는 뜻입니다. 기대값, 평균 같은 얘기라고 했죠.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일단 확률 분포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두 고객을 만난다 그랬으니까 둘 다 실패할 수 있고 그 중에 어느 한 사람만 성공할 수 있고 두 사람 모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경우를 계산해 주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성공 보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성공 보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두어야 되겠죠. 그렇죠? 얼마 벌 수 있을까라는 걸 확률 변수로 정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얼마 벌 수 있을까라는 것이 취할 수 있는 값 x는 당연히 지금 경우가 있어요. 둘 다 실패할 수 있고 첫 번째 고객한테 성공하고 두 번째 고객은 실패할 수 있고 첫 번째 고객은 실패하고 두 번째 고객하고 성공할 수 있고 첫 번째 고객과 두 번째 고객을 다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경우를 따져볼까요? 첫 번째는 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취할 수 있는 값 x는 둘 다 실패하면 벌 수가 없어요. $0. 그렇죠? 그 다음 경우는 첫 번째 고객하고는 성공하고 두 번째 고객하고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고객하고 성공하면 $1,000를 번다고 했으니까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1,000. 그렇죠? 반대로 첫 번째 고객하고는 실패하고 두 번째 고객만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고객하고 성공하면 외판원이 벌 수 있는 그 돈은 보수는 $1,500. 그렇죠? 첫 번째 고객도 두 번째 고객도 둘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둘 다 성공하면 첫 번째 고객한테서 $1,000를 벌고 두 번째 고객으로부터 $1,500를 벌어요. 합하면 $2,500를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 x는 0, 1000, 1500, 2500. 그렇죠? 자, 그럼 그 확률을 계산합니다. F0, $0를 버는 것은 둘 다 실패하는 거죠. 그 확률이 얼마냐라는 걸 계산하면 되는데 첫 번째 고객은 성공할 확률이 70%다 그랬으니까
실패했어요. 그러면 실패할 확률은 1에서 70%, 0.7을 빼주면 됩니다. 해서 1-0.7, 0.3이 되겠죠. 그렇죠? 해서 0.3하고 두 번째 고객도 실패했어요. 두 번째 고객하고 성공할 확률이 40%니까 1에서 40%, 0.4를 빼주면 실패할 확률이죠. 0.6이 되네요. 그렇죠? 해서 F0은 독립적이다 그랬으니까 두 개 곱하면 됩니다. 앞에 고객하고 뒤에 고객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독립적이다라고 문제에도 가정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두 개 그냥 곱하면 됩니다. 우리 확률 배운 대로 두 개 곱하면 0.18.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F1000은 $1000를 버는 경우는 첫 번째 고객은 성공해야 되니까 첫 번째 고객 성공할 확률 0.7. 두 번째 고객은 실패해야 $1000만 버는 거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고객은 실패해야 되니까 1에서 성공 확률 0.4를 빼주면 됩니다. 해서 곱하기 0.6. 그러면 0.42. 어렵지 않죠? $1,500를 벌 확률. $1,500는 첫 번째 고객하고는 실패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1 마이너스 성공 확률 0.7 에서 0.3. 두 번째 고객하고는 성공하니까 성공 확률 0.4. 그렇죠? 곱하면 0.12. 어렵지 않죠? $2,500를 벌 확률은 둘 다 성공해야 되죠. 그렇죠? 첫 번째 고객 성공 확률이 0.7, 두 번째 고객도 성공 확률이 0.4. 그렇다면 둘 다 성공할 확률은 독립적이니까 곱해서 0.28.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성공 보수의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x의 값하고 대응하는 확률 fx를 곱하고 다 더하면 돼요. 모든 경우에 그럼 네 가지를 다 더합니다. 첫 번째 0 곱하기 f0, 두 번째 1000 곱하기 f1000, 세 번째 1500 곱하기 f1500, 네 번째 2500 곱하기 f2500. 다 됐죠? f0, f1000, f1500, F2500 앞에서 다 계산을 해놨어요. F0 0.18이었습니다. F1000 0.42였어요. F1500 0.12였어요. F2500 0.28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보수 0, 1000, 1500, 2500 갖다 곱하고 다 더하면 되겠죠? 이걸 계산하면 평균, 즉 기대하는 기대값, 성공 보수의 기대값은 $1,300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연속적인 경우에 대해서 평균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전자장치의 수명, 단위는 시간이고 그 수명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확률 밀도 함수는 이제 연속이니까 제시를 해줬어요. fx가 이렇게 주어졌다. x의 값이 100보다 클 때에는 x의 3승분의 2만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그 외에서는 fx는 전부 0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치의 기대 수명을 구해라 그랬어요. 즉 수명의 기대값 평균을 구해라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수명의 평균을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 확률 분포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x하고 곱하고 적분하면 되죠. 연속형이니까. 자, 그렇다면 가볼까요? 뮤는 또는 이 x는 전체 범위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x 곱하기 fx를 적분한다. dx. 그렇죠? 자, 그런데 fx라는 것은 이 x가 100보다 큰 구간에서만 의미 있는 함수값이에요. 나머지는 다 0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100보다 큰 쪽에서만 적분해주면 되죠.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적분을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00까지 플러스 인티그럴 10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00까지라는 것은 이 값이라는 것은 주어진 함수가 0이니까 적분해도 0이죠. 그렇죠? 이렇게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인티그럴 100부터 무한대까지 하는 것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x하고 fx를 곱할 텐데 x가 100보다 크다 그러면
fx의 값은 x의 3승분의 2만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거기다 x를 곱하면 약분하고 x의 제곱분의 하고 남죠. 그렇다면 이 적분은 인티그럴 100부터 무한대까지 x의 제곱분의 2만 dx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원시 함수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우리 수학적 사고에서 이미 적분 다 배웠습니다. 그렇죠? x분의 1 하는 것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x제곱분의 1 하는 것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 하고 얻을 수 있죠. 거기에 2만 하는 상수가 곱해졌으니까 곱해진 상수는 곱해두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10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입니다. 이상적분이죠. 하지만 똑같이 계산하셔도 돼요. 익숙하다면 꼭 여기서 해주는 대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한번 써볼게요. 잊어버렸을까 싶어서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티그럴 100부터 t까지 계산하시고 여기 있는 t를 무한대로 보내주는 극한을 취해야 우리가 10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게 되지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 됐어요. 원시함수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x분의 2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x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그러니까 x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2만은 상수니까 그냥 곱하고 자, 그렇다면 100부터 t까지 계산하고 t를 무한대로 보내주면 돼요. t 대입한 거에서 100 대입한 걸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t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t분의 2만. 그렇죠? 10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00분의 2만인데 뺄 거니까 아래쪽에 뺄 거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요. 해서 플러스 100분의 2만. 다 됐죠? 자, 그럼 여기에 t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합니다. 그렇다면 t가 분모에 있으니까 t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그것분의 1 하는 값은 0으로 가지요. 그렇죠? 앞에 건 사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 있는 것만 남았는데 약분하면 200이 되지요. 해서 평균 값은 200이다. 단위가 시간이었으니까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은 200시간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 확률 변수의 평균 또는 기대값 하는 것을 정의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x라는 확률 변수를 가지고 x로 표현되는 다른 확률 변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다른 확률 변수, x로 만들어진, 즉 x의 함수로 표현된 확률 변수, 그것의 평균은 어떻게 계산할까라는 걸 정의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 x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3x 플러스 1 이렇게 x의 함수를 만들어 볼 수 있죠. 또는 x제곱 이렇게 x의 함수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x의 함수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gx라고 표기를 할 거예요. 함수인 것처럼 함수 기호로. 자, 그렇다면 gx도 확률 변수니까 이 확률 변수의 평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똑같이 정의해 주면 됩니다. 이산형일 수도 있고 연속형일 수도 있을 텐데 주어진 확률 변수 x가 그때 그 평균은 똑같이 x로부터 만들어진 gx의 평균 하는 것은 x는 확률 변수니까 당연히 확률 분포가 있어요. 그렇죠? 그 확률 분포를 fx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gx의 평균이란 뜻으로 mu gx 이렇게 쓸 거예요. 또는 gx의 기대값 하는 뜻으로 e gx 이렇게 쓸 겁니다. 똑같이 합니다. 주어진 이 값하고 우리가 x였을 때는 x를 우리가 갖다 곱했죠. 그렇다면 gx였으니까 이것의 값은 g of x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값하고 x의 확률 분포 fx하고 곱하고 이산형이면 다 더하고 연속형이면 전부 적분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x로 만들어진 확률 변수 x로부터 만들어진 또 다른
확률 변수, x의 함수로 표현되는 확률 변수 gx, gx의 평균도 이렇게 확장해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결국은 그 값하고 x의 확률 분포하고 곱하고 전체해서 계산하는 거죠. 이산형이면 다 더하고 연속형이면 적분하고 어렵지 않죠? 우리가 x의 평균을 x의 값 x와 그 분포 fx를 곱하고 전체해서 계산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x의 값 x 대신에 gx의 값 gx를 갖다 넣어준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4.4를 한번 볼까요? 어느 쾌청한 금요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세차장에서 서비스를 받는 차의 수를, 그 차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그럴 때 주어진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다. 여기 확률 분포가 주어져 있습니다. x의 값이 있고 x에 대응하는 확률 fx가 있어요. 그렇죠? x의 값은 지금 차의 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차장에서 서비스 받는 그 차의 수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x의 값은 4부터 9까지. 그렇죠? 그 대응하는 확률. 4대가 세차장에서 서비스 받는 확률이 12분의 1. 5대가 서비스 받는 확률이 12분의 1. 9대가 서비스 받는 확률이 12분의 2.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럴 때 세차장에서 서비스를 받는 차의 수가 x라고 하면 그때 종업원이 받는 수당, 단위는 달러고 그 수당은 2x-1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x로 표현된 함수죠. 그렇죠? 그것을 gx라고 두겠습니다. 그럴 때 이 시간대 일을 한 그 종업원의 기대 수익을 구해라 그랬어요. 종업원의 수익이 2x-1입니다. 그 수익의 기대 수익, 그 수익의 평균을 구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평균 계산해 보겠습니다. 똑같죠? 이산형이니까 다 더해주면 되는 거고 mu gx, gx의 평균 또는 기대값이라는 뜻으로 EGX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정의가 되었나요? GX와 X의 확률 분포 FX를 곱하고 이산형이니까 다 더하고 모든 X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X의 값은 4부터 9까지가 있으니까 G4F4부터 GOFO 순서대로 해서 G9F9까지 다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따로 특별하게 계산할 건 없네요. F라는 값은 다 주어져 있어요. 표에. 그렇죠? F4 여기 있습니다. 12분의 1 이렇게 주어졌어요. F5 여기 표에 있습니다. 역시 12분의 1 하고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F의 값은 표에 있는 대로 그대로 다 찾아주시면 되고 그렇죠? G의 값만 계산하면 되네요. G4라는 것은 여기 X에다가 4를 대입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X의 값이 4다. 그러면 GX는 2x-1로 주어졌으니까 4를 대입하면 2 곱하기 4 마이너스 1 계산하면 7이지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G5라는 것은 2 곱하기 5 마이너스 1 하면 되는 거니까 9가 되죠. 그렇죠? G6 하는 값은 2 곱하기 6 마이너스 1 해서 11. 그렇죠? G7 하는 것은 2 곱하기 7 마이너스 1 계산하면 13. 그렇죠? G8 하는 것은 2 곱하기 8 마이너스 1 계산하면 15. 그렇죠? G9는 2 곱하기 9 마이너스 1 계산하면 17이 되네요. 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값하고 GX 그리고 그 X의 확률 FX하고 곱하고 다 더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해서 이걸 계산하면 12분의 152 이렇게 나옵니다. 분수를 쓸 때는 약분해 쓰시면 되고요. 여기 약분 안 했으니까
예, 이걸 소수로 고치면 그냥 계산기로 나눗셈 하면 되겠죠. 12.6666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까지만 썼습니다. 12.6667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연속형인 경우를 또 하나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4.5를 보세요. 확률 변수 x의 밀도 함수가, 즉 그 확률 분포가 fx는 이렇게 주어졌어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3분의 x제곱, 그 외에는 전부 0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럴 때 gx라는 함수가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만든 함수인데 4x 플러스 3이다. 그렇다면 이 gx의 기대값을 구해라. 예, 평균을 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가볼까요? 이번에는 gx하고 fx를 곱하고 다 적분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mu gx, 즉 이 gx는, 즉 gx가 4x 플러스 3이니까 이 4x 플러스 3, 이 값은 예, 전체 범위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해서 gx하고 fx를 곱하고 적분하면 된다. 그렇죠? 자, 그런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에만 의미 있는 값이에요. 나머지는 다 0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적분을 나누면 되겠어요. 예,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플러스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플러스, 그리고 나머지 인티그럴 2부터 무한대까지.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바깥쪽에서는 주어진 함수 fx가 다 0이니까 이거는 적분도 0이에요. 계산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적분하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적분하면 되는데 그때 gx는 4x 플러스 3이니까 값은 4x 플러스 3. 그렇죠? 예. 그리고 fx는 이 범위에서 3분의 x제곱. 그럼 두 함수를 곱하고 적분하면 됩니다. 그렇죠? 3분의 1, 상수니까 내보냈어요. 그러면 x제곱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x의 3승, 첫 번째 항, 두 번째는 3x의 제곱. 다 됐죠? 적분하면 됩니다. 4x의 3승은 원시함수가 x의 4승, 3x의 제곱은 원시함수가 x의 3승. 그렇죠?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앞에 상수 3분의 1이 곱해져 있었고, 됐죠? 2 대입한 것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걸 빼주면 되는데 2 대입하면 x의 4승은 2를 4승했으니까 16,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승에서 1, 빼주면 16에서 1 빼줬으니까 15. 그렇죠? x 3승에 대한 걸 계산하면 2를 대입하면 2의 3승 8,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3승은 마이너스 1, 빼주니까 플러스 1. 그래서 8에서 플러스 1 했으니까 9. 그렇죠? 두 개 더하면 24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분의 24, 8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평균이라는 것은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x, fx를 이산형이면 다 더하고 연속형이면 적분한다. 그렇죠? 그런데 x의 함수로 표현되는 확률 변수도 똑같이 하면 된다. 그렇죠? x의 함수로 표현되는 확률 변수 gx의 평균은 gx 곱하기 fx. fx는 x의 확률 분포입니다. 그렇죠? gx하고 fx를 곱하고 이산형이면 다 더하고 연속형이면 적분한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 두 개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예, 이것도 일반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확장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정의를 할 거예요. 예, 두 개의 확률 변수 x, y가 있어요. 그럴 때 결합 확률 분포가 fxy라고 주어져 있어요. 예, 이렇게 되는 두 확률 변수에 대해서 역시 x하고 y의 함수로 표현되는 확률 변수 gxy가 있다. 예, 그럴 때 gxy의 평균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는 거예요.
평균 또는 기대값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확장할 수 있겠죠? 예, 이제 결합 확률 분포가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GXY하고 결합 확률 분포 FXY하고 곱하고 그걸 전체에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정의가 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서 XY가 이산형인 경우는 GXY의 평균 mu GXY 또는 기대치란 뜻으로 EGXY 이렇게 쓸 텐데 GXY하고 FXY를 곱하고 이산형이니까 다 더하면 돼요. 모든 X, 모든 Y에 대해서 다 더한 거다. 연속형이면 전체 범위에서 적분하면 됩니다. 근데 이변수니까 중적분이에요. 그렇죠? X도 Y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계산해서 적분하면 됩니다. 예, GXY 곱하기 FXY. 됐죠? 물론 이제 X의 범위, Y의 범위가 특정한 곳에 제한되고 나머지가 다 0이다 그러면 그 제한된 곳만 계산해 주면 돼요. 0인 곳은 함수가 0이니까 적분해도 0이라는 결과를 얻으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 해서 이산형이거나 연속형이거나 똑같은 방법으로 정의가 됐다. 이산형이면 시그마로, 연속형이면 인티그럴, 적분으로 표현된 거다. 그것만 다른 거죠.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제 4.6 한번 볼까요? X하고 Y의 결합 확률 분포가 GXY는 XY 이렇게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얘기하고 싶은데 X하고 Y의 결합 확률 분포가 아래 표와 같이 주어졌다라고 했어요. 예, 앞에서 몇 번 다뤄봤던 표입니다. 그렇죠? 그 결합 확률 분포 fxy로 쓰기로 했죠. fxy가 이렇게 표처럼 주어졌어요. 자, 그럴 때 x의 값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움직이고 y의 값도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에서 보듯이 x가 0이고 y가 0일 때 fxy가 여기 주어진 거죠. 네, 앞에서 봤던 표예요. 이 값이 f 0,0 이렇게 주어진 거고 즉 xy의 결합 확률 분포가 f00은 28분의 3이다.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예, f10은 28분의 9다.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f20은 28분의 3이다.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f 0,1은 14분의 3이다. 마찬가지 f 1,1은 14분의 3이다. 그리고 f 2,1은 0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마찬가지 이 표에서 f 0,2는 28분의 1이다. 이 표에서 f 1,1은 0이다. 1,2는 0이다. 마찬가지 f 2,2는 0이다. 예,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x하고 y의 결합 확률 분포가 fxy 이렇게 표처럼 주어졌을 때 문제 x하고 y를 가지고 만든 함수 이변수 함수입니다. x 곱하기 y 이걸 gxy라고 하자. gxy가 xy일 때 xy 이것의 기대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값하고 fxy를 곱하고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풀어내는 방법은 시그마 x, 시그마 y 모든 x와 모든 y에 대해서 gxy하고 fxy하고 곱하고 다 더하면 된다. 어려운 거 없죠? 예, 그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예, 그렇다면 평균 정의한 대로 mu gxy는 즉 이 gxy는 gxy 곱하기 fxy를 모든 x 모든 y에 대해서 더해주면 된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fxy 결합 확률 분포 표로 주어진 걸 보니까 x도 y도 0부터 2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0일 때, 1일 때, 2일 때. 그렇죠? 그 경우를 다 계산하면 됩니다.
주어진 gxy의 함수값은 x하고 y를 곱한 거니까 gxy는 x 곱하기 y죠. 그렇죠? 거기다가 fxy 곱하고 다 더하면 되는데 fxy는 표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x가 0일 때부터 2일 때까지, y도 0일 때부터 2일 때까지 한번 전부 전개하면서 더해보겠습니다. x가 0이고 y가 0일 수 있죠? 예, 그러면 0 곱하기 0 하고 둘 다 0이니까 f00 곱하면 되고, 예, x는 0으로 두고 y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x는 0이고 y가 1일 수 있어요. 그러면 x가 0이고 y가 1일 때 결합 확률 분포 표에서 찾아서 곱하면 되고요. 그렇죠? x가 0이고 y가 2일 수 있어요. 결합 확률 분포 표에 찾아서 갖다 써주면 되고요. 이번에는 x를 1로 바꿔볼까요? y가 이제 0일 때, 1일 때, 2일 때 다 나왔으니까 x가 1일 때로 바꾸면 x가 1일 때 y가 0이고 x가 1일 때 y가 1이고 x가 1일 때 y가 2인 예, 이 경우를 다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x가 1, y가 0, x가 1, y가 0 결합 확률 분포 찾고 x가 1, y가 1 결합 확률 분포 찾고 x가 1, y가 2 결합 확률 분포 찾고 그렇죠? 그럼 x가 1일 때 y의 값이 0, 1, 2 다 나왔으니까 이제 x의 값을 또 바꿔보겠습니다. x가 2일 때가 있죠. x가 2일 때 y가 0, x가 2일 때 y가 1, x가 2일 때 y가 2. 더는 없죠? 예, 이렇게 9개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마찬가지로 결합 확률 분포 x가 2, y가 0 표에서 찾고 x가 2, y가 1일 때 표에서 찾고 x가 2, y가 2일 때 표에서 찾아서 해결하면 되지요. 자, 그런데 x하고 y가 곱해져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0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x가 0인 이 항들은 계산할 필요가 없죠. 여기도 y가 0이니까 0이죠. 계산할 필요 없죠. 여기도 y가 0이니까 0이죠.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남는 것은 요만큼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계산하면 여기 위에 거부터 써볼게요. 1 곱하기 1 F11 그 다음 거 1 곱하기 2 F12 그 다음 거 2 곱하기 1 F21 그 다음 거 2 곱하기 2 F22 예,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이 세 개를 볼까요? 표에서 F12, F21, F22 이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앞에 표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그 값을 찾으면 예, 여기 예, F1,2가 있죠. 0이에요. 여기 F2,2가 있죠. 0입니다. 여기에 F2,1이 있죠. 예, 이 값도 0이에요. 그렇죠? 예, 결합 확률 분포 fxy의 값이 예, 전부 0입니다. 그렇다면 이 값이 곱해져야 되니까 0이 곱해지면 이 항들도 0이지요. 그렇죠? 해서 F21, F12, F22 이 값은 0이니까 항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F12, F21, F22 예, 이 값들은 전부 0이었다. 표에서. 그렇죠? 해서 이 값들은 다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일 앞에 있는 요것만 이제 남았네요. 그렇죠? 뒤에 건 다 0으로 떨어졌어요. 예, 1 곱하기 1 곱하기 F11. 근데 1 곱하기 1 계산할 필요 없죠? 1이죠? 예, F11입니다. 그렇다면 F11만 찾으면 되겠죠. 다시 표로 돌아가 볼까요? F11. 자, 그래서 F11은 X가 1일 때, Y가 1일 때 표에 있어요. 이 값이 F11이죠. 그렇죠? 네. F11은 14분의 3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다 됐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해서 F11은 14분의 3. 예, 그렇다면 GXY의 평균은 14분의 3이다. 어려운 거 없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예제 4.7 한번 보세요. 예, 역시 연속형인 경우에 또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하고 y에 예,
결합 밀도 함수, 즉 결합 분포입니다. 예, 결합 확률 분포. 그 결합 확률 분포가 fxy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y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여기서만 의미 있는 함수로 4분의 x 곱하기 1 플러스 3y 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다른 곳은 fxy가 전부 0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럴 때 x하고 y를 가지고 만든 함수, 예, g, x, y, 예, 이 함수가 x분의 y입니다. 예, 이렇게 주어졌을 때 x분의 y의 평균값 이 x분의 y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줬네요. 똑같죠? 연속형이니까 이 함수하고 밀도 함수를 곱하고 적분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x분의 y하고 fxy 곱하고 예, 중적분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가볼까요? 이 x분의 y는 예,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또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dx, dy 계산을 할 텐데, 역시 fxy가 x가 0과 2 사이에 있고 y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에만 의미 있는 함수값이에요. 나머지는 다 0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x의 범위는 0부터 2까지만 제한해서 적분하면 되고, y의 범위는 0부터 1까지만 제한해서 적분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dx, dy 순서대로 놔볼까요? x를 안쪽에 놨어요. x의 범위는 0부터 2까지만 적분하면 되고, y의 범위는 0부터 1까지만 적분하면 되겠다. 바깥쪽은 다 0이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합니다. 주어진 함수는 x분의 y지요. gxy, x분의 y. 그렇죠? fxy는 이 구간 안에서만 4분의 x 1 플러스 3y 제곱. 됐죠? 예, 투함수를 곱하면 x 약분되네요. 그래서 4분의 y 곱하기 1 플러스 3y 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함수를 먼저 계산해 보고 이 안에 y밖에 안 남는구나. x가 표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안쪽 적분을 먼저 할 거니까 안쪽에다가 x로 적분하는 것을 두면 예, x만 변수 취급할 거니까 y만 가지고 표현된 이 값은 그냥 상수처럼 취급돼서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도 돼요. 그렇죠? 해서 순서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계산한 대로 x는 약분됐으니까 남는 거 4분의 y 곱하기 1 플러스 3y 제곱. 이것을 순서대로 x로 적분하고 y로 바깥쪽에 적분하면 됩니다. 그렇죠? x로 적분할 때는 x만 변수 취급. 그렇다면 4분의 y 1 플러스 3y 제곱은 상수 취급. 적분기호 밖으로 그냥 나가면 안쪽은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1dx가 남아요. 예, 우리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죠. 적분. 1을 적분하면 예, 구간의 길이입니다. 그렇죠? 0부터 2까지 구간의 길이니까 구간의 길이는 2. 해서 2를 그냥 여기다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2분의 하고 쓰고 이제 바깥쪽 적분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게 헷갈리면 그냥 x로 적분한 그 결과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써봤어요. y만 가지고 되어 있으니까 상수 취급. 그러면 x를 가지고 적분을 하면 그냥 x만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건 전개했습니다. y 곱하면 3y의 3승 해서 4분의 y 플러스 3y 3승이었는데 x로 적분했으니까 이건 상수니까 그냥 곱하기 x 됐죠? 안쪽 적분은 x가 0일 때, 2일 때 그렇죠? x에 2 대입하면 2, 0 대입하면 0 그 차는 2에서 0 빼면 결과가 2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알려준 것처럼 그냥 2를 곱해서 약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는 2분의 y 플러스 3y의 3승이다. 됐죠? 자, 그렇다면 그 결과를 바깥쪽 적분 계산합니다.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dy. 이제 y로 적분해요. y가 변수예요, 이제. 그렇죠? 자, 그렇다면 y 적분하면 2분의 y제곱이죠. 2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4분의 y제곱. y의 3승을 적분하면 4분의 y의 3승. 그렇죠? 거기 2분의 3이 곱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8분의 3y의 4승. 어려운 거 없죠?
예, y의 값이 0에서 1까지 움직였어요. y에다가 1 대입한 거에서 0 대입한 걸 빼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0 대입하면 y 제곱도 y의 4승도 0이죠. 그럼 0 대입한 건 0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죠. 1 대입한 것은 y제곱도 1이 되고 y의 4승도 1이 되죠. 그렇다면 개수만 쓰면 되죠. 앞에 거 4분의 1, 뒤에 거는 8분의 3. 두 개 더하면 4분의 1은 8분의 2니까 더해서 8분의 5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제 분산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할게요. 4장 2절 볼까요? 분산과 공분산. 우선 분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대로 어떤 거였나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죠. 그렇죠? 분산은 뭐 분산하고 우리가 표본의 분산하고 달랐어요. 계산하는 법이. 기억하죠? 예. 모 분산하는 것은 실제로 개수로 나눴습니다. 하지만 표본 분산을 계산할 때는 자유도 n-1로 나눴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확률 변수라는 것은 표본 공간에 정의된 함수니까 확률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 전체의 집합, 표본 공간. 거기에 정의된 함수니까 모집단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산 기호는 시그마 제곱을 쓸 거고요. 그렇죠? 표본일 때는 S제곱을 쓰지만 여기는 모집단이니까 시그마 제곱을 쓸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모분산이니까 개수 n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편차 제곱을 n으로 나눴으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평균하는 것을 기대값이다라는 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기대값.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주어졌을 때 그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fx라고 하면 그리고 그 평균이 mu라고 하면 우리는 x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편차 제곱의 기대값.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다. 됐죠? 확률 변수 x의 분산이란 뜻으로 그냥 시그마 제곱, 확률 변수가 하나일 때는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쓰면 될 텐데 두 개면 이제 x에 관한 거냐 y에 관한 거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x에 관한 것을 시그마 x의 제곱 이렇게 쓰기도 할 거예요. 또는 분산을 영어로 variance라고 불러요. 그래서 variance x 이렇게 쓰기도 할 거예요. 읽을 때에는 VARX 이렇게 써놓고 variance of x라는 뜻으로 variance x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x의 분산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x의 분산은 이런 기호를 쓰겠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모집단일 때는 분산이라는 것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평균 앞에서 기대값이라고 했어요.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래서 2라는 기호를 쓰겠습니다. 시그마 제곱은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편차라는 것은 그 관찰값과 평균하고의 차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x 관찰값 그리고 평균은 뮤라고 썼으니까 그 차이는 x-뮤입니다. 편차예요. 해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된 거죠. 편차 제곱의 평균.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표준 편차는 마찬가지로 분산의 루트만 씌우시면 됩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란 뜻으로 SDX 이렇게 쓰기도 할 거예요.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는 기호를 썼으니까 시그마 이렇게 쓰던지 X의 표준 편차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는 시그마 X 이렇게 쓰기도 하겠습니다. 해서 시그마 X 또는 SDX 이렇게 쓴 것은 X의 표준 편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정의는 당연히 시그마는 루트 시그마 제곱이니까
똑같이 가시면 돼요. 이제 정식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예. x의 분산, 확률 변수 x의 분산하는 것은 x가 이산형일 때에는 예, 이제 x-뮤 제곱의 기대치니까 그걸 fx하고 곱하고 다 더하면 되지요. 앞에서 기대치, 평균 배웠어요. 그렇죠? 예,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그 x를 가지고 표현된 어떤 함수 gx, gx의 평균, gx의 기대치 예, 정의하는 방법을 배웠죠. x-뮤의 제곱의 기대치니까 당연히 x의 확률 분포, 예, 그 fx라고 하면 그것하고 곱하고 전체에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죠? 해서 x가 이산형이면 시그마 제곱은 편차 제곱, x-뮤의 제곱, 이것의 평균, 기대치인데, 즉 이 x-뮤의 제곱인데 이산형이니까 그것하고 fx를 곱하고 x-뮤의 제곱과 fx를 곱하고 모든 x에 대해 더해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연속형이면 적분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시그마 제곱은 역시 똑같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그러면 기대치 2 x-뮤의 제곱이다.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기대치.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연속형이니까 fx하고 곱하고 전체 범위에서 적분해주면 돼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x-뮤의 제곱 곱하기 fx dx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분산을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라는 뜻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예제 하나만 풀어보고 예, 이번 시간은 정리하겠습니다. 예제 4.8 볼까요? A 회사와 B 회사 두 회사가 있는데 예, 어느 날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자동차의 수를 그 자동차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두었어요. 그럴 때 A 회사에 대한 확률 분포하고 B 회사에 대한 확률 분포가 각각 아래 표처럼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표는 A 회사의 확률 분포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표는 B 회사의 확률 분포입니다. 자, 그럴 때 이 분포를 가지고 B 회사에 대한 확률 분포의 분산, 이걸 계산해 보고 A 회사에 대한 확률 분포의 분산, 이걸 계산해서 B 회사에 대한 확률 분포의 분산이 A 회사에 대한 확률 분포의 분산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여라 그랬어요. 즉, 두 개의 분산을 구해서 비교해봐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볼까요? A 회사의 확률 분포. 예, X의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만 있고 예, 거기에 대응하는 확률 fx는 1일 확률은 0.3, 2일 확률은 0.4, 3일 확률이 0.3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고 B 회사는 예, x의 값, 즉 자동차의 수를 지금 확률 변수로 놨죠. 그렇죠? 예,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몇 대냐? 그걸 센 겁니다. 예, 0이다 그러면 자동차를 한 대도 사용하지 않은 거죠. 1은 한 대 사용한 거고 2는 두 대 사용한 거고 3은 세 대를 사용한 거고 4는 자동차 4대를 사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그 대응하는 확률 fx가 B회사는 0일 확률은 0.2, 1일 확률은 0.1, 2일 확률은 0.3, 3일 확률이 0.3, 4일 확률이 0.3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확률 분포를 가지고 분산을 구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분산에 대한 공식을 뒤에서 유도를 할 텐데 공식을 유도를 안 했으니까 정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분산의 정의, 어떻게 정의를 한다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 그렇죠? 그렇다면 편차 제곱의 기대치니까 편차 제곱과 그 확률 분포 fx를 곱하고 다 더하면 된다. 이산형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편차라는 것은 평균하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아직 공식이 없으니까 평균을 먼저 계산해야 편차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평균을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A 회사에 대해서 평균 계산해 볼까요? 평균 뮤라고 쓰고 또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이니까 EX라고 쓰고 근데 정의대로 평균은 x하고 그 대응하는 확률 fx하고 곱하고
이산형이니까 전체 x에 대해서 다 더한 거다.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A 회사는 x의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대응하는 확률은 1은 0.3, 2는 0.4, 3은 0.3. 대응하는 확률을 곱하고 다 더하면 2가 됩니다. 그래서 A 회사는 평균이 2. 그렇죠? 예. B 회사에 대해서 평균 계산해 볼까요? 역시 뮤라고 쓰고 이 x 그렇죠? 정의는 x 곱하기 fx 그걸 다 더하면 되는데 예. B 회사는 x의 값이 0부터 있습니다.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0일 때 대응 확률 0.2, 1일 때 대응 확률 0.1, 2일 때 대응하는 확률 0.3, 3일 때 대응하는 확률 0.3, 4일 때 대응하는 확률 0.1 곱하고 다 더하면 평균 2.0. 그렇죠? 자, 그러니까 두 회사가 평균은 같이 나왔네요. 둘 다 2.0이네요. 그렇죠? 이제 분산을 계산합니다. A 회사 분산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편차 제곱하고 분포 fx하고 곱하고 다 더한다. 이산형. 그렇죠? 그럼 계산해 볼까요? 평균이 2.0이 나왔으니까 1일 때 평균하고의 차이 제곱. 그렇죠? 2일 때 평균 2하고 차이 제곱. 3일 때 평균 2하고 차이 제곱. 그렇죠? 거기다가 분포. 예, 1일 때 fx가 0.3, 2일 때 fx가 0.4, 예, 3일 때 fx가 0.3 곱하고 이제 다 더하면 되지요. 그렇죠? 예, 이게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계산하면 나머지 계산은 계산기로 하시면 되겠어요. 예, 0.6이 나오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분산이 0.6이다 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표준 편차 구해라 그러면 루트 씌우면 됩니다. 네. B회사를 계산해 볼까요? B회사의 분산 역시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렇죠? 예. X의 값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까지 있었어요. 평균은 똑같이 2가 나왔으니까 평균 2하고의 차이 제곱하고 평균 2하고의 차이 제곱하고 그렇죠? 2일 때도 평균 2하고의 차이 제곱하고 3일 때도 평균 2하고의 차이 제곱하고 4일 때도 평균 2하고 차이 제곱하고 됐죠? 거기다가 분포를 곱하고 이제 다 더하면 됩니다. 0일 때 확률은 0.2, 1일 때 확률은 0.1, 2일 때 확률은 0.3, 3일 때 확률은 0.3, 4일 때 확률이 0.1 곱하고 이제 다 더해주면 되죠. 해서 계산하면 1.6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제 비교하시면 되겠어요. A 회사의 분산은 0.6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B 회사의 분산은 1.6이 나왔어요. 비교하면 1.6이 더 크죠? 그래서 B 회사의 분산이 A 회사의 분산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이 문제가 얘기하는 게 뭔가요? 두 회사의 값을 비교해 보니까 평균은 둘 다 2.0으로 같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분산은 B 회사의 분산이 더 컸어요.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분산은 자료가 흩어짐이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값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흩어짐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표에서 봐도 바로 알 수 있죠. 예, B의 분포가 더 많이 흩어졌어요. 0, 1, 2, 3, 4. 그렇죠? A의 분포는 그 값이 1, 2, 3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렇죠? 평균 2로부터 1, 3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B회사는 평균 2에서 1, 0까지가 있고 오른쪽도 3, 4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A 회사보다 자료의 흩어짐이 더 크다. 이해됐죠? 그래서 분산이 더 크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분산이라는 것은 자료의 흩어짐을 얘기해주는 측도다. 그래서 앞에서 변이 측도라고 배웠죠?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